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한데 이상하게 또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 핵개인의 시대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 참 신기하죠? 24시간 내내 SNS로 메신저로 전 세계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다고 느낄까요? 이 아이러니, 이 이상한 외로움의 정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핵개인. 이 핵개인이 뭐냐면요. 독립은 너무 좋은데 누가 간섭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인정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은 마음은 엄청 커요. 어때요? 딱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혼자가 되어가는 현상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종의 진화 과정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서로 점점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진화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질량이라는 비유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그 물리적인 무게,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이 질량이 뭐냐?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 그러니까 지식, 경험, 능력,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전부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석의 핵심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질량이 아직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든 뭉치려고 해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반면에 질량이 높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굳이 밖에서 에너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개개인의 질량이 커지는 현상이 모이면 사회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트렌드가 되는 건데요. 이 거대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우주에 빗대는 거죠. 빅뱅 이후에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도 점점 더 팽창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개인의 에너지가 너무 커지니까 마치 별들이 서로를 밀어내듯이 우리도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각자의 질량이 커지면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핵융합의 시대가 아니라 핵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태양처럼 모든 걸 끌어당겨 하나로 뭉치는 시대가 아니라 원자핵이 쪼개지듯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한 지붕 아래 3대가 사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인 가구가 대세가 됐죠. 힘의 원천이 뭉치는 것에서 홀로 서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두가 독립적인 핵 같은 존재라면 서로 돕고 관계 맺는 방식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도움의 법칙도 새롭게 써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독립성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간섭받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핵 개인들이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상식을 깨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도움하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이게 큰 실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올바른 도움은 뭘까요? 여기 올바른 도움의 3단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이나 물건부터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먼저 상황에 대한 나의 지혜, 즉 조언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상대가 내 조언을 듣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절대 돕지 마라. 듣지 않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에게도 어려움을 가져올 뿐이다. 와, 정말 단호하죠? 무분별한 도움이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진정한 도움, 그리고 진정한 연결이란 게 과연 뭘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도움은요, 물질적인 걸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교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에너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보세요. 그냥 말과 말씀을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그냥 정보 전달 정도의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하지만 질량이 더 큰 사람, 즉,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건네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중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건 듣는 사람의 영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키워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진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질량을 키우고 결국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죠? 그럼 우리가 이 핵개인의 시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모두가 저마다의 우주가 되어 홀로 서기를 꿈꾸는 이 시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야말로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